순간 시간이 멈췄습니다. 대한민국 재계 서열 5위, 총 자산 12조 원의 거대 그룹 태성그룹 회장 박진우. 그가 자식들이 모인 이사회 회의실에서 갑자기 쓰러진 겁니다. 얼굴은 새하얗게 질렸고 입술은 파랗게 변했습니다. 손은 후들후들 떨리고 있었죠. 장남 박민호가 소리쳤습니다. 아버지, 누가 119 빨리 불러. 차남 박성호가 황급히 휴대폰을 꺼냈습니다. 하지만 그 순간 쓰러진 회장이 희미한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기다려. 내가 전화할 사람이 있어. 회의실은 순식간에 아수라장이 됐습니다. 비서들이 우르르 몰려들고 경호팀이 대기하고 있었죠. 하지만 회장은 떨리는 손으로 자신의 휴대폰을 움켜쥐었습니다. 그리고 단축번호 1번을 눌렀습니다. 장남도 차남도 딸인 박수진도 아닌 번호. 회장 부인도 아니었습니다. 대체 누구였을까요? 전화벨이 울렸습니다. 한 번, 두 번, 세 번. 회의실에 모인 모든 사람들이 숨죽이며 지켜봤습니다. 그리고 전화가 연결됐습니다. 여보세요? 전화 너머로 들린 목소리는 나이 지긋한 여성의 목소리였습니다. 부드럽지만 힘이 있는 그런 목소리였죠. 회장이 간신히 입을 열었습니다. 어머니, 저 많이 아파요. 어머니? 자식들은 경악했습니다. 박진우 회장의 어머니는 20년 전에 돌아가셨습니다. 장례식도 성대하게 치렀죠. 그런데 지금 누구에게 전화를 건 걸까요? 그때 전화 너머에서 목소리가 들렸습니다. 진우야, 진정해. 내가 지금 간다. 15분만 버텨. 알았지? 그 목소리엔 이상한 확신이 담겨 있었습니다. 마치 이 상황을 수십 번 겪어본 것처럼 침착했죠. 회장은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네, 어머니. 그리고 전화를 끊었습니다. 장남 박민호가 다가왔습니다. 아버지, 지금 무슨 말씀을. 할머니는 20년 전에. 하지만 회장은 눈을 감고 숨을 고르고 있었습니다. 마치 누군가를 기다리는 것처럼. 비서실장이 속삭였습니다. 회장님께서 쇼크 상태이신 것 같습니다. 지금 당장 병원으로. 하지만 회장의 경호실장이 손을 저었습니다. 회장님께서 특별히 지시하신 분이 계십니다. 그분이 오실 때까지 기다리라고 하셨습니다. 대체 누구길래? 차남 박성호가 소리쳤습니다. 아버지가 저렇게 아프신데. 그때였습니다. 정확히 13분 후 회의실 문이 열렸습니다. 들어온 사람은 60대 중반쯤으로 보이는 여성이었습니다. 키는 크지 않았지만 자세가 꼿꼿했고 옷차림은 수수했지만 깔끔했습니다. 손에는 낡은 의료 가방을 들고 있었죠. 진우야. 그 여성이 회장에게 다가갔습니다. 박진우 회장의 얼굴에 안도의 표정이 스쳤습니다. 어머니, 오셨어요. 자식들은 어안이 벙벙했습니다. 이 여성이 누구란 말입니까? 박진우 회장의 실제 어머니고 김순자 여사와는 전혀 닮지 않았습니다. 여성은 재빨리 회장의 맥박을 짚었습니다. 눈꺼풀을 살펴보고 혀를 확인했습니다. 그리고 가방에서 작은 약병을 꺼냈죠. 이거 드세요. 혀 밑에 넣고 녹이세요. 회장은 순순히 따랐습니다. 마치 어린아이처럼. 장남 박민호가 참다 못해 소리쳤습니다. 당신은 누구시오? 우리 아버지께 함부로 약을. 하지만 경호실장이 그를 말렸습니다. 도련님, 저분은 누군데?
경호 실장이 조용히 말했습니다. 회장님의 생명의 은인이십니다. 그리고 그가 잠시 머뭇거렸습니다. 회장님의 진짜 어머니이십니다. 회의실이 술렁였습니다. 진짜 어머니? 그럼 20년 전 장례를 치른 김순자 여사는? 여성이 고개를 들었습니다. 그녀의 눈빛은 맑았지만 깊은 슬픔이 서려 있었습니다. 처음 뵙겠습니다. 저는 이순덕이라고 합니다. 진우의 생모입니다. 이 말을 듣는 순간 태성그룹의 화려한 역사 뒤에 숨겨진 비밀이 드러나기 시작했습니다. 이야기는 60년 전으로 거슬러 올라갑니다. 1964년 겨울 경상북도 구미의 작은 시골 마을. 그곳에 21살의 이순덕이 살고 있었습니다. 가난한 농부의 딸이었죠. 하지만 순덕에게는 특별한 재능이 있었습니다. 약초를 다루는 솜씨였습니다. 할머니에게서 배운 민간요법과 약초 지식은 마을에서 소문이 자자했습니다. 순덕이 손만 거치면 웬만한 병은 다 낫는다는 말이 돌 정도였죠. 그해 겨울 마을에 큰 사건이 일어났습니다. 서울에서 내려온 사업가가 폐렴으로 쓰러진 겁니다. 당시만 해도 시골에는 제대로 된 병원이 없었습니다. 가장 가까운 병원까지는 차로 3시간이나 걸렸죠. 그 사업가가 바로 박재현, 훗날 태성그룹을 세우는 인물이었습니다. 당시 31살이었던 그는 구미에 섬유공장을 지으러 왔다가 갑자기 쓰러졌습니다. 마을 이장이 순덕을 불렀습니다. 순덕아, 내가 한번 봐줘라. 저 양반이 죽으면 우리 마을에 공장이 안 들어온다. 순덕은 박재현을 살펴봤습니다. 고열에 호흡 곤란까지 왔습니다. 폐에 염증이 심각했죠. 순덕은 즉시 판단했습니다. 지금 병원 가시면 가는 도중에 돌아가실 겁니다. 제가 해보겠습니다. 그녀는 밤새 약초를 다렸습니다. 도라지, 더덕, 생강, 마늘에 자신만의 비법으로 만든 약재를 섞었죠. 그리고 박재현의 가슴과 등에 뜨거운 찜질을 했습니다. 3일 밤낮을 꼬박 간호했습니다. 순덕은 한숨도 자지 않고 박재현을 돌봤습니다. 열이 오르면 차가운 물수건으로 닦아주고 호흡이 가빠지면 가슴을 두드려 주었죠. 나흘째 되는 날 새벽 기적이 일어났습니다. 박재현의 열이 내렸습니다. 호흡도 안정됐죠. 그가 눈을 떴을 때 가장 먼저 본 것은 지쳐서 의자에 기대어 졸고 있는 순덕의 모습이었습니다. 고맙습니다. 박재현이 말했습니다. 당신이 내 목숨을 살렸어요. 순덕은 수줍게 웃었습니다. 병원에 가셔야 해요. 아직 완전히 낫지 않았어요. 하지만 박재현은 이미 순덕에게 빠져들고 있었습니다. 그녀의 헌신, 지혜, 그리고 순박한 아름다움에 두 사람은 사랑에 빠졌습니다. 박재현은 구미에 머물며 공장 건설을 진두지휘했고 틈만 나면 순덕을 만났습니다. 순덕도 처음으로 느껴보는 사랑에 가슴이 뛰었죠. 그해 봄 순덕이 임신했습니다. 박재현은 기뻐했습니다. 우리 결혼합시다. 서울로 함께 가요. 하지만 현실은 그렇게 간단하지 않았습니다. 박재현의 아버지 박경환 회장이 내려왔습니다. 당시 이미 제법 규모 있는 무역회사를 운영하던 그는 아들의 결혼 상대로 순덕을 절대 받아들일 수 없었습니다. 재현아, 정신 차려라. 너는 우리 집안을 이어갈 사람이야. 시골 처녀와 결혼하겠다고? 안 돼. 아버지, 저는 순덕 씨를 사랑합니다.
그리고 순덕 씨는 지금 제 아이를 임신했어요. 박경환의 얼굴이 굳었습니다. 그럼 더더욱 안 돼. 혼전 임신이라니. 체면이 뭐가 되겠냐. 아버지, 제가 책임질게요. 책임은 내가 지겠다. 박경환이 냉정하게 말했습니다. 그 처녀한테 돈을 주고 조용히 아이를 낳게 하자. 그리고 너는 서울로 올라와. 박재현은 거부했습니다. 안 됩니다. 저는 순덕 씨와 결혼할 겁니다. 그날 밤 박경환은 순덕을 찾아왔습니다. 가난한 농가의 부엌에서 그는 현금 다발을 테이블 위에 올려놨습니다. 이순덕 씨, 당신도 알 거요. 당신과 우리 재현이는 맞지 않소. 신분도 다르고 사는 세계도 다르오. 순덕은 아무 말도 하지 못했습니다. 눈물만 주르륵 흘러내렸죠. 이 돈을 받고 조용히 아이를 낳으시오. 그리고 재현이를 잊어주시오. 그게 당신을 위해서도 아이를 위해서도 좋은 거요. 전 돈이 필요 없어요. 순덕이 떨리는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전 그냥 재현 씨와 함께 있고 싶어요. 그게 가능하겠소? 박경환이 냉소했습니다. 당신이 서울 사교계에서 어떻게 살겠소? 당신, 그 촌스러운 말투로, 그 낡은 옷차림으로 순덕은 고개를 떨궜습니다. 박경환의 말이 칼처럼 가슴을 찔렀습니다. 차라리 당신이 이 돈을 받고 아이를 잘 키우는 게 낫소. 그리고 나중에 아이가 크면 그때는 내가 책임을 지겠소. 교육도 시키고 사업도 가르치겠소. 순덕은 울면서 고개를 저었습니다. 아니에요. 저는. 하지만 다음 날 더 큰 충격이 왔습니다. 박재현이 실종된 겁니다. 아버지 박경환이 강제로 서울로 데려간 것이죠. 그리고 한 달 후 신문에 박재현의 약혼 소식이 났습니다. 상대는 서울의 명문가 딸 김순자 양이었습니다. 순덕은 무너졌습니다. 그녀는 혼자 눈물을 삼키며 뱃속의 아이를 쓰다듬었습니다. 미안해. 엄마가 미안해. 1965년 가을 순덕은 혼자 아이를 낳았습니다. 사내 아이였습니다. 순덕은 아이에게 진우라는 이름을 지어줬습니다. 진실로 우리를 지켜주길 바라는 마음에서였죠. 마을 사람들의 시선은 차가웠습니다. 미혼모가 된 순덕을 손가락질했죠. 저것 봐라, 서울 양반한테 놀아났네. 애비도 없는 자식 낳아서 어쩌려고. 순덕은 참았습니다. 아이를 위해 무엇이든 했습니다. 낮에는 남의 집 농사일을 도왔고 밤에는 약초를 캐러 다녔습니다. 손이 부르트고 발이 갈라져도 참았습니다. 진우는 똑똑한 아이로 자랐습니다. 5살 때 혼자 한글을 깨쳤고 7살 때는 구구단을 외웠죠. 학교에서도 항상 1등이었습니다. 하지만 가난은 끊이지 않았습니다. 어느 날 진우가 학교에서 돌아와 물었습니다. 엄마, 왜 우리는 이렇게 가난해요? 친구들은 다 새 신발 신고 새 책가방 매는데. 순덕은 눈물을 참으며 대답했습니다. 진우야, 우리가 가난한 건 엄마 탓이야. 엄마가 부족해서. 아니에요. 진우가 엄마를 껴안았습니다. 엄마가 제일 좋아요. 엄마가 최고예요. 그 순간 순덕은 결심했습니다. 무슨 일이 있어도 이 아이를 훌륭하게 키워야겠다고. 세월이 흘러 진우가 12살이 되던 해 운명의 날이 찾아왔습니다. 박경환 회장이 구미를 다시 방문한 겁니다. 공장 증축 기념식에 참석하러 왔죠. 그의 곁에는 박재영과 그의 부인 김순자가 있었습니다.
그리고 그들의 아들 민호도 함께였습니다. 당시 10살이었죠. 순덕은 멀리서 그들을 봤습니다. 화려한 옷을 입은 김순자, 잘 차려입은 어린 민호, 그리고 박재현. 박재현도 순덕을 봤습니다. 그의 눈빛이 흔들렸습니다. 하지만 그는 고개를 돌렸습니다. 못 본 척했죠. 순덕은 가슴이 찢어지는 것 같았습니다. 하지만 그녀는 진우의 손을 꼭 잡았습니다. 가자, 진우야. 우리 집에 가자. 그런데 그날 오후 공장에서 큰 사고가 났습니다. 증축 중이던 건물의 철골이 무너진 겁니다. 여러 사람이 다쳤고 그 중에는 박경환 회장도 있었습니다. 그는 머리를 다쳐 의식을 잃었습니다. 급히 병원으로 실려갔지만 의사는 고개를 저었습니다. 뇌출혈입니다. 수술을 해야 하는데 여기서는 어렵습니다. 서울로 옮겨야 합니다. 그럼 빨리 옮기시오. 박재현이 소리쳤습니다. 하지만 지금 상태로는 이동 자체가 위험합니다. 출혈이 계속되고 있어서 바로 그때 순덕이 나타났습니다. 그녀는 사고 소식을 듣고 달려온 겁니다. 의료 가방을 들고요. 제가 도와드릴 수 있습니다. 순덕이 말했습니다. 박재현이 순덕을 봤습니다. 순덕 씨, 시간이 없어요. 순덕이 단호하게 말했습니다. 지금 즉시 지혈을 하고 혈압을 안정시켜야 해요. 그러지 않으면 의사가 고개를 저었습니다. 부인, 이건 약초로 해결될 문제가 아닙니다. 알아요. 하지만 제가 할 수 있는 게 있어요. 급박한 출혈을 멈추고 뇌압을 낮추는 방법이요. 박재현은 망설였습니다. 하지만 선택의 여지가 없었습니다. 해보세요. 순덕은 즉시 치료를 시작했습니다. 그녀는 특수한 약침으로 머리의 특정 부위를 자극했습니다. 할머니에게서 배운 비법이었죠. 그리고 직접 조제한 약초를 먹였습니다. 기적이 일어났습니다. 박경환의 호흡이 안정됐습니다. 혈압이 내려갔고 출혈도 멈췄습니다. 지금이라면 이동할 수 있어요. 순덕이 말했습니다. 하지만 가는 내내 제가 옆에 있어야 해요. 그렇게 순덕은 박경환과 함께 서울로 갔습니다. 앰뷸런스 안에서 그녀는 계속 박경환의 상태를 체크했고 약을 먹였습니다. 서울 병원에 도착했을 때 의사들은 놀랐습니다. 이게 어떻게 가능하죠? 뇌출혈 환자가 이렇게 안정적으로 이동할 수 있다니. 수술은 성공적이었습니다. 박경환은 목숨을 건졌습니다. 박재현은 순덕에게 다가왔습니다. 고맙습니다. 순덕 씨가 아니었다면 아버지는 순덕은 조용히 말했습니다. 됐어요. 전 이제 가볼게요. 순덕 씨, 박재현이 그녀의 팔을 잡았습니다. 미안합니다. 정말 미안합니다. 순덕은 슬프게 웃었습니다. 괜찮아요. 전 이해해요. 당신은 당신의 길을 가야 했고, 전 제 길을 가야 했어요. 아이는? 박재현이 조심스럽게 물었습니다. 우리 아이는 어떻게? 잘 크고 있어요. 순덕이 말했습니다. 똑똑하고 착한 아이예요. 걱정 마세요. 그때 박경환이 깨어났습니다. 수술 후 처음 의식을 찾은 겁니다. 그는 희미한 시선으로 순덕을 봤습니다. 당신이 내 목숨을 살렸다고 들었소? 순덕은 고개를 숙였습니다. 당연한 일을 했을 뿐입니다. 박경환은 한참을 순덕을 바라봤습니다. 그리고 말했습니다. 미안하오. 내가
내가 당신을 너무 함부로 대했소. 아니에요. 아니요. 나는 당신을 무시했소. 당신의 사랑을, 당신의 아이를. 박경환의 눈에 눈물이 맺혔습니다. 하지만 오늘 당신이 내 목숨을 살려주었소. 아무 원망도 없이. 순덕은 아무 말도 하지 못했습니다. 부탁이 있소. 박경환이 말했습니다. 그 아이를, 우리 손자를 내게 맡겨주시오. 순덕이 고개를 들었습니다. 네, 당신 혼자 키우기 힘들 거요. 아이에게 제대로 된 교육을 시켜주고 싶소. 서울로 데려와 함께 살게 해주시오. 안 됩니다. 순덕이 단호하게 말했습니다. 진우는 제 아들이에요. 전 포기할 수 없어요. 포기하라는 게 아니요. 박경환이 말했습니다. 당신도 함께 오시오. 우리 집에서 같이 살자는 거요. 박재현이 놀라 아버지를 봤습니다. 아버지, 재현아, 닥쳐라. 박경환이 말했습니다. 이건 내 잘못을 바로잡는 일이다. 하지만 순덕은 거절했습니다. 감사하지만 안 됩니다. 전 진우를 떳떳하게 키우고 싶어요. 누구의 동정이나 시혜가 아니라 제 힘으로요. 박경환은 순덕의 눈을 봤습니다. 그 안에서 그는 자존심과 의지를 봤습니다. 알았소. 하지만 이건 받아주시오. 그는 순덕에게 봉투를 건넸습니다. 당신이 내 목숨을 살린 대가요. 치료비라고 생각하시오. 순덕은 봉투를 열어보지도 않고 받았습니다. 그리고 조용히 병실을 나왔습니다. 그 봉투 안에는 거액의 수표가 들어 있었습니다. 그리고 짧은 메모가 있었습니다. 아이에게 최고의 교육을 시켜주시오. 그리고 언젠가 그 아이가 당당히 내 앞에 설 수 있게 해주시오. 순덕은 그 돈으로 약초 가게를 열었습니다. 구미에서 가장 큰 한약방이었죠. 그녀의 실력은 이미 입증됐기에 손님이 끊이지 않았습니다. 진우는 최고의 교육을 받았습니다. 서울의 명문 중학교에 입학했고 고등학교를 거쳐 서울대 경영학과에 들어갔습니다. 전교 수석이었죠. 하지만 진우는 자신의 출생 비밀을 몰랐습니다. 순덕은 그저 아버지는 일찍 돌아가셨다고만 말했습니다. 대학 시절 진우는 우연히 신문에서 박재현의 사진을 봤습니다. 태성그룹 부회장으로 승진했다는 기사였죠. 진우는 이상하게 그 사진에 끌렸습니다. 왠지 모를 친근함을 느꼈죠. 엄마, 이 사람. 왠지 낯이 익어요. 순덕은 신문을 보더니 조용히 말했습니다. 그냥 유명한 사람이라 그래. 신경 쓰지 마라. 대학을 졸업한 진우는 취업 대신 창업을 선택했습니다. 작은 무역회사를 차렸죠. 순덕이 모아둔 돈을 미천으로 삼았습니다. 진우는 뛰어난 사업 수완을 보였습니다. 불과 5년 만에 회사를 중견기업으로 키웠죠. 그의 전략과 판단력은 타고난 것 같았습니다. 1990년 진우가 30살이 되던 해 그는 대기업들과 경쟁해야 하는 큰 프로젝트에 참여하게 됐습니다. 정부의 대형 수출 사업이었죠. 경쟁사 중에는 태성그룹도 있었습니다. 입찰 설명회에서 진우는 처음으로 박재현을 직접 봤습니다. 이미 회장이 된 박재현을. 두 사람의 눈이 마주쳤습니다. 박재현의 눈빛이 흔들렸습니다. 진우는 이상한 느낌을 받았습니다. 왜 저 사람이 자신을 저렇게 쳐다보는 걸까? 입찰 결과 진우의 회사가 선정됐습니다. 태성그룹을 제치고요. 어깨가 발칵 뒤집혔습니다. 박진우가 대체 누구길래 태성을 이겼어? 그날 밤 박재현이 진우에게 연락을 해왔습니다.
축하합니다. 박진우 사장님. 한번 만나 뵙고 싶습니다. 만남의 자리에서 박재현은 진우를 유심히 봤습니다. 사장님 어머니가 혹시 이순덕 씨이신가요? 진우는 놀랐습니다. 어떻게 우리 어머니를? 아, 옛날에 아는 분이었습니다. 박재현이 애매하게 말했습니다. 그날 이후 박재현은 진우에게 특별한 관심을 보였습니다. 사업 조언도 해주고 인맥도 소개해줬죠. 진우는 고마워하면서도 의아했습니다. 어느 날 진우가 순덕에게 물었습니다. 엄마, 태성그룹 박재현 회장님이 우리를 아시는 것 같아요. 어떤 사이예요? 순덕은 한참을 망설이다가 말했습니다. 진우야, 이제 말해야 할 때가 온 것 같구나. 그날 밤 순덕은 진우에게 모든 진실을 털어놨습니다. 박재영과의 사랑, 임신, 이별, 그리고 혼자 진우를 키워온 세월들. 진우는 충격에 빠졌습니다. 그럼 박재현 회장이 제 아버지란 말이에요? 미안하다, 진우야. 엄마가 너한테 거짓말을 했어. 진우는 며칠 동안 아무것도 하지 못했습니다. 자신의 정체성이 흔들렸습니다. 재벌 2세였지만 인정받지 못한 아들. 사생아. 하지만 진우는 곧 결심했습니다. 엄마, 괜찮아요. 전 엄마 아들로 충분해요. 박재현 회장은 그냥 남이에요. 진우야, 전 엄마가 키워주신 대로 제 힘으로 성공할 거예요. 누구의 아들이 아니라 박진우 자신으로요. 그리고 진우는 정말 성공했습니다. 10년 만에 회사를 대기업으로 키웠고 20년 만에 재계 서열 10위 안에 들었습니다. 하지만 그 과정에서 박재영과는 거리를 뒀습니다. 인사만 나눌 뿐 깊은 관계는 맺지 않았죠. 2010년 박재현이 심장마비로 갑자기 세상을 떠났습니다. 장례식에 진우도 참석했습니다. 조문객으로요. 박재현의 유언장이 공개됐을 때 모두가 놀랐습니다. 그는 자신의 재산 중 10%를 진우에게 남긴 겁니다. 나의 아들 박진우에게라는 문구와 함께 이로써 진우의 출생 비밀이 세상에 알려졌습니다. 언론이 들끓었죠. 태성그룹 회장의 숨겨진 아들. 진우는 유산을 거부했습니다. 저는 제 것만 가지겠습니다. 하지만 박경환의 미망인 진우의 할머니가 찾아왔습니다. 이미 90세가 넘은 노인이었죠. 진우야, 할머니가 미안하다. 할머니가 너무 잘못했어. 그녀는 눈물을 흘리며 말했습니다. 내 아버지 재현이가 늘 너를 그리워했단다. 하지만 나와 내 할아버지가 막았지. 우리가 너무 틀렸어. 진우는 할머니를 껴안았습니다. 괜찮아요, 할머니. 다 지난 일이에요. 아니란다. 이제라도 바로 잡아야지. 할머니가 말했습니다. 넌 박씨 가문의 자손이야. 당당히 내 자리를 찾아야 해. 하지만 문제가 있었습니다. 박재현의 적자들, 즉 진우의 이복 형제들이 반대한 겁니다. 장남 박민호가 대표였습니다. 진우 씨, 당신이 우리 아버지의 아들인 건 인정합니다. 하지만 태성그룹은 별개입니다. 우리 어머니와 저희가 키운 회사예요. 저도 압니다. 진우가 말했습니다. 저는 태성에 관심 없습니다. 제 회사가 있으니까요. 그럼 좋습니다. 서로 선을 지킵시다. 하지만 할머니는 포기하지 않았습니다. 그녀는 자신의 지분을 진우에게 주겠다고 선언했습니다. 태성그룹 지분 15%였죠. 진우야, 이건 내 권리야.
받아라. 이로써 진우는 태성그룹의 주요 주주가 됐습니다. 박민호를 비롯한 형제들은 분노했지만 어쩔 수 없었습니다. 세월이 흘러 2020년 박경환의 미망인이 세상을 떠났습니다. 그녀는 유언으로 진우에게 말했습니다. 진우야, 너는 착한 아이야. 미워하지 마라. 그들도 피해자란다. 알아요, 할머니. 걱정 마세요. 그리고 내 어머니, 순덕이한테 전해줘. 미안하다고. 우리가 너무 잘못했다고. 할머니의 장례식에서 진우의 형제들과 마주쳤습니다. 박민호, 박성호, 박수진. 그들은 진우를 복잡한 표정으로 바라봤습니다. 그 후 몇 년간 진우는 태성그룹과 거리를 유지했습니다. 주주총회에 참석은 하되 경영에는 간섭하지 않았죠. 하지만 2024년 상황이 변했습니다. 태성그룹이 위기에 빠진 겁니다. 박민호 회장의 무리한 투자로 회사가 수천억 원의 손실을 받고 주가가 폭락했습니다. 진우는 더 이상 모른 척 할 수 없었습니다. 이건 아버지가 할머니가 평생 일궈온 회사였으니까요. 그는 경영 개입을 선언했습니다. 자신의 지분과 우호 세력을 동원해 박민호를 압박했죠. 민호 형, 물러나세요. 형은 경영자로서 실패했어요. 뭐, 내가 감히. 박민호가 화를 냈습니다. 이건 개인적인 감정이 아닙니다. 회사를 위해서예요. 그리고 아버지가 평생 바친 회사를 지키기 위해서요. 결국 주주총회에서 박민호는 회장직에서 물러났습니다. 그리고 진우가 새 회장으로 선출됐습니다. 태성그룹 역사상 처음으로 서자 출신이 회장이 된 겁니다. 언론은 또 한 번 들끓었죠. 진우는 취임 첫날 전 직원에게 말했습니다. 저는 박진우입니다. 저의 출생에 대해서는 다들 아실 겁니다. 하지만 저는 그것으로 정의되고 싶지 않습니다. 저는 이 회사를 다시 일으켜 세울 경영자로서 여러분과 함께 하겠습니다. 그리고 진우는 정말 회사를 살렸습니다. 과감한 구조조정과 신사업 진출로 불과 2년 만에 태성그룹을 재건했습니다. 하지만 그 과정에서 형제들과의 갈등은 깊어졌습니다. 특히 박민호는 진우를 노골적으로 적대했죠. 너는 침입자야. 우리 가족이 아니야. 형, 저도 아버지의 아들입니다. 그건 생물학적으로만 그래. 우린 한 번도 가족이었던 적이 없어. 이런 갈등 속에서 진우는 늘 외로웠습니다. 회사에서는 회장이었지만 가족 중에서는 이방인이었죠. 유일한 위로는 어머니 순덕이었습니다. 그녀는 이미 80세가 넘었지만 여전히 정정했습니다. 여전히 약초를 다루고 환자들을 돌봤죠. 진우는 한 달에 한 번씩 구미에 내려가 어머니를 뵀습니다. 어머니와 함께 산책하고 어머니가 해주는 밥을 먹고 어머니의 이야기를 들었죠. 진우야, 너무 무리하지 마라. 회사도 중요하지만 내 건강이 더 중요해. 알아요, 엄마. 엄마도 건강 챙기세요. 엄마는 괜찮아. 아직 팔팔하단다. 어느 날 진우가 물었습니다. 엄마, 후회하지 않으세요? 아버지와 결혼하지 못한 거요. 순덕은 잠시 생각하더니 말했습니다. 처음엔 후회했지. 너무 힘들었거든. 하지만 지금은 아니야. 왜요? 왜냐하면 그 길을 걷지 않았다면 지금의 너를 만나지 못했을 테니까. 혼자 너를 키우면서 나는 정말 강해졌어. 그리고 너도 강하게 컸지. 만약 재현이와 결혼했다면 우린 그저 평범한 재벌 가족이었을 거야. 하지만 지금 우린
우린 살아남은 사람들이야. 진우는 어머니를 꼭 껴안았습니다. 고마워요, 엄마. 제가 엄마 아들이어서 정말 행복해요. 나도 그래, 진우야. 그리고 오늘 2026년 2월 7일 진우는 이사회 회의를 소집했습니다. 중요한 안건이 있었기 때문입니다. 회의실에 모인 사람들은 박민호, 박성호, 박수진 그리고 주요 임원들이었습니다. 진우가 말문을 열려는 순간 가슴에 날카로운 통증이 왔습니다. 숨이 막혔습니다. 진우는 책상을 움켜잡았지만 순간 눈앞이 캄캄해졌습니다. 회장님, 비서실장이 소리쳤습니다. 진우는 바닥에 쓰러졌습니다. 의식이 흐릿해졌습니다. 주변이 소란스러웠지만 소리가 멀게 들렸습니다. 그 순간 진우의 머릿속에 어머니의 얼굴이 떠올랐습니다. 어린 시절 아팠을 때 어머니가 약을 다려주던 모습, 밤새 간호해주던 모습, 손을 잡아주던 따뜻함. 진우는 떨리는 손으로 휴대폰을 꺼냈습니다. 단축번호 1번. 어머니였습니다. 그는 통화 버튼을 눌렀습니다. 여보세요? 순덕의 목소리가 들렸습니다. 어머니, 저 많이 아파요. 진우야, 진정해. 내가 지금 간다. 15분만 버텨. 알았지? 네. 어머니. 진우는 그 말을 듣자마자 조금 안심이 됐습니다. 어머니가 오신다. 어머니가 오시면 괜찮아질 거다. 정확히 13분 후 순덕이 회의실 문을 열고 들어왔습니다. 그녀는 진우에게 다가가 맥박을 짚었습니다. 심장이야. 부정맥이 심하게 왔어. 순덕이 진단했습니다. 그녀는 가방에서 약을 꺼내 진우에게 먹였습니다. 약을 먹은 진우의 호흡이 점차 안정됐습니다. 안색도 돌아왔죠. 박민호가 다가왔습니다. 당신은 누구시오? 순덕은 고개를 들어 박민호를 봤습니다. 그리고 조용히 말했습니다. 처음 뵙겠습니다. 저는 이순덕입니다. 진우의 어머니이고 당신 아버지 박재현의 첫사랑이었던 사람입니다. 회의실이 조용해졌습니다. 박성우가 물었습니다. 지금 무슨 말씀을? 사실을 말하는 겁니다. 순덕이 담담하게 말했습니다. 60년 전 저는 당신들 아버지를 사랑했습니다. 그리고 진우를 낳았죠. 하지만 함께 할 수 없었습니다. 신분이 달랐으니까요. 박수진이 눈물을 글썽이며 말했습니다. 그럼 오빠가 정말 네, 진우는 당신들의 친형제입니다. 같은 아버지의 피를 받았어요. 순덕은 진우를 일으켜 앉혔습니다. 이제 괜찮아. 천천히 숨 쉬어. 진우는 어머니를 보며 미소 지었습니다. 감사합니다, 어머니. 박민호는 복잡한 표정으로 순덕을 봤습니다. 그리고 천천히 입을 열었습니다. 아버지가 돌아가시기 전에 하신 말씀이 있습니다. 무슨 말씀이요? 순덕이 물었습니다. 내 인생에서 가장 후회되는 일이 두 가지 있다. 하나는 순덕을 지키지 못한 것, 다른 하나는 진우를 아들로 인정하지 못한 것이라고 하셨습니다. 순덕의 눈에 눈물이 맺혔습니다. 박민호가 계속 말했습니다. 그리고 아버지는 제게 부탁하셨습니다. 진우를 형제로 받아들이라고. 그가 진정한 박씨 가문의 아들이라고. 하지만 전 그 말을 무시했습니다. 박민호의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질투했어요. 아버지가 진우 형을 더 사랑하는 것 같아서. 아버지가 늘 진우 형을 대견해 하시니까. 순덕은 고개를 저었습니다. 아닙니다. 재현이는, 박 회장님은 당신들을 더 사랑하셨어요. 그래서 더 미안해 하셨던 거예요.
박성우가 물었습니다. 왜 아버지를 회장님이라고 부르시죠? 왜냐하면 순덕이 슬프게 웃었습니다. 전 그분의 여자가 아니었으니까요. 그저 잠깐 스쳐간 인연이었죠. 아니에요. 진우가 일어서며 말했습니다. 어머니, 아버지는 끝까지 어머니를 사랑하셨어요. 제가 압니다. 어떻게 알아? 아버지가 돌아가시기 전 저한테 편지를 남기셨어요. 그 편지에 쓰여 있었어요. 내 인생의 진정한 사랑은 순덕이었다. 하지만 난 비겁했다. 용기가 없었다라고. 순덕은 그 자리에서 울음을 터뜨렸습니다. 60년을 참아온 눈물이 쏟아졌습니다. 박수진이 순덕에게 다가가 손을 잡았습니다. 어머니, 제가 어머니라고 불러도 될까요? 순덕은 놀라 박수진을 봤습니다. 하지만 아버지의 사랑을 받으신 분이잖아요. 그리고 오빠를, 진우 오빠를 훌륭하게 키우신 분이고요. 박성우도 다가왔습니다. 저도 사과드립니다. 그동안 진우 형을 형으로 대하지 않았습니다. 질투와 분노 때문에. 박민호는 한참을 망설이다가 천천히 순덕에게 고개를 숙였습니다. 죄송합니다. 제가 너무 좁았습니다. 순덕은 고개를 저었습니다. 아니에요. 당신들은 잘못이 없어요. 잘못은 어른들이 한 거예요. 그날 회의실에서 기적이 일어났습니다. 60년간 갈라져 있던 가족이 처음으로 하나가 된 겁니다. 진우는 회복 후 다시 회의를 진행했습니다. 안건은 태성그룹의 미래에 관한 것이었습니다. 저는 회장직을 사임하려 합니다. 진우가 말했습니다. 뭐라고요? 박민호가 놀라 물었습니다. 제 건강이 좋지 않습니다. 오늘 같은 일이 또 일어날 수 있어요. 그리고 진우가 미소 지었습니다. 저는 이미 증명할 건 다 증명했어요. 이제 진짜 가족들에게 돌려줄 때가 됐습니다. 형? 박민호가 말했습니다. 민호 형이 다시 회장을 맡으세요. 하지만 이번엔 혼자가 아니라 성우 형과 수진 누나와 함께요. 삼두체제로 가는 겁니다. 박성우가 물었습니다. 그럼 형은? 저는 명예회장으로 물러나서 조언자 역할만 하겠습니다. 그리고 진우가 어머니를 봤습니다. 남은 시간은 어머니와 함께 보내고 싶습니다. 순덕은 눈물을 닦으며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그날 이후 태성그룹은 새로운 시대를 열었습니다. 박민호, 박성호, 박수진 3남매가 함께 경영하는 체제였죠. 그리고 진우는 뒤에서 조언하며 지켜봤습니다. 진우는 구미로 내려가 어머니와 함께 살기 시작했습니다. 어머니의 한약방을 도우며 평화로운 시간을 보냈죠. 어느 날 진우와 순덕은 함께 산책을 나갔습니다. 60년 전 순덕이 약초를 캐러 다니던 그 산이었습니다. 엄마, 이 산에 추억이 많으시죠? 그럼 너를 뱃속에 품고도 이 산을 수없이 올랐단다. 돈을 벌어야 했으니까 힘드셨겠어요. 힘들었지. 하지만 행복했어. 너라는 희망이 있었으니까. 두 사람은 산 정상에 올랐습니다. 그곳에서 내려다 보이는 구미 시내는 60년 전과는 완전히 달라져 있었습니다. 높은 빌딩들이 즐비했고 도로가 뻗어 있었죠. 많이 변했네요. 진우가 말했습니다. 그래. 세상이 많이 변했어. 하지만 순덕이 진우의 손을 잡았습니다. 변하지 않은 것도 있단다. 뭔데요? 엄마의 사랑. 너에 대한 엄마의 사랑은 60년 전이나 지금이나 똑같아. 진우는 어머니를 꼭 껴안았습니다. 저도 사랑해요, 엄마. 그날 저녁 집에 돌아온 진우는 놀라운 광경을 봤습니다.
박민호, 박성호, 박수진이 와 있었던 겁니다. 손에 선물을 가득 들고요. 형, 우리 어머니께 인사드리러 왔어요. 박민호가 말했습니다. 순덕은 당황했지만 반갑게 맞았습니다. 어머, 오셨어요. 들어오세요. 그날 밤 처음으로 박 씨 가족 전체가 한자리에 모였습니다. 비록 늦었지만 진정한 가족이 된 겁니다. 박수진이 순덕에게 물었습니다. 어머니, 그동안 정말 힘드셨죠? 순덕은 고개를 저었습니다. 아니야. 진우가 있어서 행복했어. 하지만 혼자 아이를 키우는 게 얼마나 힘들었을까요? 처음엔 힘들었지. 하지만 진우가 크면서 나도 함께 컸어. 진우를 키우면서 나는 강해졌고 당당해졌어. 그게 내 인생에서 가장 자랑스러운 일이야. 박민호가 말했습니다. 어머니, 이제라도 편하게 사세요. 저희가 모시겠습니다. 고마워. 하지만 난 여기가 좋아. 이곳이 내 집이거든. 그럼 자주 찾아뵙겠습니다. 그래, 자주 오너라. 엄마가 맛있는 거 해줄게. 그날 이후 형제들은 정기적으로 구미를 찾았습니다. 순덕을 어머니로 모시며 진우를 형으로 대했죠. 세월이 흘러 2030년 순덕이 아팠습니다. 심장이 약해진 겁니다. 의사는 고개를 저었습니다. 이제 시간이 얼마 남지 않았습니다. 진우는 어머니 곁을 지켰습니다. 밤낮으로 간호했죠. 박민호, 박성호, 박수진도 교대로 찾아와 돌봤습니다. 어느 날 밤 순덕이 진우를 불렀습니다. 진우야. 네, 엄마. 엄마, 이제 갈 때가 된 것 같아. 아니에요, 엄마. 힘내세요. 아니야. 괜찮아. 엄마는 충분히 살았어. 85년이나 살았잖아. 그리고 순덕이 미소 지었습니다. 행복했어? 너를 낳고 키우고 너의 성공을 보고 엄마는 정말 행복했어. 엄마, 고마워, 진우야. 내가 내 아들이어서 저야말로 고마워요. 엄마가 제 엄마여서. 순덕은 진우의 손을 꼭 잡았습니다. 그리고 형제들을 차례로 봤습니다. 민호야, 성호야, 수진아. 너희도 고마워. 마지막에 이 엄마를 받아줘서. 어머니. 박수진이 울먹였습니다. 울지 마. 엄마는 행복해. 진짜 가족을 만났으니까. 순덕이 말했습니다. 서로 사랑하며 살아라. 핏줄은 속일 수 없어. 너희는 형제야. 진짜 가족이야. 내 어머니. 그리고 진우야. 순덕이 진우를 봤습니다. 너무 열심히 살지 마. 이제 좀 쉬어. 내가 받을 사랑도 받으면서 살아. 알겠어요, 엄마. 약속해. 약속할게요. 순덕은 만족스럽게 미소 지었습니다. 그리고 천천히 눈을 감았습니다. 엄마. 진우가 소리쳤습니다. 하지만 순덕은 평화로운 얼굴이었습니다. 마치 잠든 것처럼. 순덕의 장례는 성대하게 치러졌습니다. 태성그룹의 모든 임직원이 참석했고 재계 인사들도 조문을 왔습니다. 순덕의 빈소에는 자랑스러운 어머니 이순덕이라는 현판이 걸렸습니다. 진우는 3일 내내 어머니 곁을 지켰습니다. 눈물도 다 말랐습니다. 그저 어머니의 얼굴을 바라볼 뿐이었죠. 장례식 날 진우는 조사를 읽었습니다. 우리 어머니 이순덕은 평범한 시골 처녀였습니다. 하지만 누구보다 강했습니다. 혼자 아이를 키우며 세상의 손가락질을 견뎌냈습니다. 어머니는 한 번도 원망하지 않았습니다. 한 번도 포기하지 않았습니다. 그저 묵묵히 제 손을 잡고 걸어가셨습니다.
어머니 덕분에 저는 여기까지 왔습니다. 어머니가 없었다면 지금의 저도 없었을 겁니다. 어머니 고맙습니다. 그리고 사랑합니다. 다음 생에도 어머니 아들로 태어나고 싶습니다. 조문객들은 눈물을 흘렸습니다. 진우의 진심이 느껴졌기 때문입니다. 순덕은 구미의 가족 묘지에 묻혔습니다. 그녀가 평생 사랑한 땅이었죠. 묘비에는 이렇게 적혔습니다. 사랑으로 살았고 사랑으로 기억되는 어머니 이순덕. 그날 이후 진우는 매주 어머니 산소를 찾았습니다. 형제들도 함께 갔습니다. 어느 날 산소 앞에서 박민호가 말했습니다. 형, 어머니 덕분에 우리가 진짜 가족이 됐어요. 그러게요. 진우가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어머니는 정말 대단한 분이셨어요. 평생 혼자 힘으로 형을 키우시고 끝까지 당당하셨잖아요. 네. 어머니는 제 영웅이에요. 박성우가 말했습니다. 우리 어머니 김순자도 훌륭하셨지만 이순덕 어머니는 정말 다른 의미로 강하셨어요. 박수진이 덧붙였습니다. 두 분 모두 우리의 어머니예요. 한 분은 우리를 낳아주셨고 한 분은 우리를 하나로 만들어주셨어요. 진우는 동생들을 봤습니다. 그들의 눈빛이 진심이었습니다. 고마워요, 동생들아. 형, 우리가 고마워요. 형이 있어서. 그날 산소 앞에서 네 남매는 서로를 껴안았습니다. 비록 다른 어머니에게서 태어났지만 이제는 진정한 가족이었습니다. 2035년 진우는 59살이 됐습니다. 건강은 예전 같지 않았지만 행복했습니다. 태성그룹은 형제들의 협력으로 더욱 성장했습니다. 이제 재계 서열 3위까지 올랐죠. 진우는 명예회장으로서 가끔 조언을 할 뿐이었습니다. 대부분의 시간은 구미에서 보냈죠. 그는 어머니가 운영하던 한약방을 다시 열었습니다. 이번엔 무료로 운영했습니다. 가난한 사람들을 위해서였죠. 어머니가 하시던 일을 이어가고 싶어요. 진우가 말했습니다. 마을 사람들은 고마워했습니다. 진우 씨 덕분에 우리가 삽니다. 아니에요. 제 어머니 덕분이에요. 어느 날 젊은 미혼모가 한약방을 찾아왔습니다. 아이를 안고 있었는데 울고 있었습니다. 무슨 일이세요? 진우가 물었습니다. 저는 혼자 아이를 키워야 해요. 그런데 돈도 없고 갈 곳도 없어요. 진우는 그녀를 봤습니다. 60년 전 어머니의 모습이 보였습니다. 걱정 마세요. 제가 도와드릴게요. 정말요? 네. 일단 일자리를 구해드릴게요. 그리고 아이 양육비도 지원해드릴게요. 감사합니다. 정말 감사합니다. 진우는 그녀를 도왔습니다. 그리고 그 후로도 비슷한 처지의 사람들을 계속 도왔습니다. 왜 이렇게까지 하세요? 누군가가 물었습니다. 제 어머니가 그렇게 살아오셨거든요. 혼자서 힘들게. 그래서 저는 그런 사람들을 외면할 수가 없어요. 진우의 선행은 소문이 났습니다. 언론에서도 취재를 왔죠. 박진우 회장님, 재벌이면서도 왜 이런 일을 하십니까? 저는 재벌이기 전에 이순덕의 아들입니다. 어머니가 가르쳐 주신 대로 살 뿐입니다. 어머니가 뭘 가르쳐 주셨습니까? 사랑입니다. 조건 없는 사랑. 어머니는 평생 그렇게 사셨어요. 저도 그렇게 살고 싶습니다. 그 인터뷰는 큰 반향을 일으켰습니다. 사람들은 진우를 존경했고 순덕의 이야기에 감동했습니다. 2040년 진우는 64살이 됐습니다. 이제 손자도 생겼습니다. 박민호의 아들이 결혼해서 아이를 낳은 겁니다.
손자를 안은 진우는 눈물을 흘렸습니다. 엄마 보세요. 이제 우리도 진짜 가족이 됐어요. 그는 어머니 산소에 손자를 데려갔습니다. 증조할머니예요. 인사드려. 어린 손자가 절을 했습니다. 증조할머니, 안녕하세요. 진우는 손자에게 말했습니다. 증조할머니는 정말 대단한 분이셨단다. 혼자서 할아버지를 키우시고 할아버지를 훌륭한 사람으로 만드셨어. 우와, 정말요? 그럼. 그러니까 너도 증조할머니처럼 강하고 착한 사람이 되렴. 네. 진우는 손자와 함께 산소를 돌봤습니다. 잡초를 뽑고 꽃을 심었죠. 엄마, 전 행복해요. 정말 행복해요. 엄마 덕분이에요. 바람이 불었습니다. 마치 어머니가 대답하는 것 같았습니다. 나도 행복했어, 진우야. 나도. 진우는 미소 지었습니다. 그리고 하늘을 올려다봤습니다. 사랑해요, 엄마. 그날 석양이 아름다웠습니다. 붉은 노을이 하늘을 물들였고 따뜻한 빛이 산소를 비췄습니다. 진우는 손자의 손을 잡고 집으로 돌아갔습니다. 발걸음이 가벼웠습니다. 가슴이 따뜻했습니다. 그는 알았습니다. 어머니가 여전히 자신과 함께 있다는 것을 마음속에, 기억 속에, 그리고 매 순간 자신이 내리는 선택 속에 어머니의 사랑은 끝나지 않았습니다. 그것은 진우를 통해 그리고 손자를 통해 대대로 이어질 것이었습니다. 그것이 바로 이순덕이 남긴 진짜 유산이었습니다. 돈도 명예도 아닌 사랑이었습니다. 여러분, 이 이야기를 들으며 무엇을 느끼셨나요? 우리는 살면서 수많은 선택의 순간을 맞이합니다. 때로는 쉬운 길을, 때로는 어려운 길을 선택하죠. 이순덕은 가장 어려운 길을 선택했습니다. 혼자 아이를 키우는 길, 세상의 손가락질을 받는 길. 하지만 그녀는 포기하지 않았습니다. 왜일까요? 사랑 때문입니다. 조건 없는 사랑, 아들에 대한 믿음. 그 사랑이 박진우를 만들었습니다. 그리고 그 사랑이 결국 갈라진 가족을 하나로 만들었습니다.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누군가를 진심으로 사랑하면 그 사랑은 반드시 열매를 맺습니다. 당장은 아니더라도 언젠가는. 이순덕처럼 강하지 못해도 괜찮습니다. 이순덕처럼 희생적이지 못해도 괜찮습니다. 다만 사랑하십시오. 진심으로. 당신의 가족을, 당신의 이웃을, 그리고 당신 자신을. 그것이 우리가 이 세상을 살아가는 이유이고 우리가 남길 수 있는 가장 아름다운 유산입니다. 오늘 이 이야기가 여러분의 가슴에 작은 울림이 되었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오늘 하루 누군가에게 사랑을 표현해 보시는 건 어떨까요? 늦었다고 생각할 때가 가장 빠른 때입니다. 함께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오늘도 좋은 하루 보내세요. 그리고 사랑하는 사람들에게 꼭 말해주세요. 사랑한다고. 여러분의 이야기도 듣고 싶습니다. 댓글로 여러분의 가족 이야기를 나눠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구독과 좋아요도 부탁드립니다. 다음에 또 좋은 이야기로 찾아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